중개사가 알아야 할 또 기본 상식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분상가. 구분상가 사실 이게 다루자면 시간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건드리는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구분상가는 물론 개념이 단지상가랑 거의 비슷한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상가 투자 시 유의할 사항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리 중개사님 알아야 할 상가 기본 상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상가는 일단 철저히 제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 투자 금액이 가능하다면 저는 1층에 최고 A급 자리만 소개를 합니다. 실은 1층에 최고 A급 자리. 왜? 그래야지만 일단 공실이 안 나고요. 향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매수자분들의 상가 투자의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 수익형 개념이 있고 자본이 양도 차익을 보려는 개념이 있고 아니면 사옥으로 쓰려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달 따박따박 높은 수익률 월세 받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높은 양도 차익을 얻는 게 진짜 이상적인 대박상가 투자라고 했잖아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그게 가능한 게 그나마 구분상가 쪽에서 1층에 A급 자리가 그나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리고 이런 자리를 중개사님들이 소개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물건들은 아마 우리 중개사님 매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있으면 중개사님 역으로 팔라고 제안을 해서 들어가는 개념으로 컨설팅 개념으로 매수인과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먹자상권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 제가 11자 상가라고 합니다. 11자. 우리 11자. 이런 먹자상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판이 짜지죠. 예를 보면 지금 1번 상가와 2번 상가 제가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물건을 소개할 때 어차피 소개한다고 하면 이런 입지에서는 이런 호수를 소개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 이제 개념을 잡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물론 여기서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가운데 이제 차 없는 거리, 먹자 거리가 사실 제일 좋은 자리죠. 이런 데 물건이 없겠죠.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연습 개념으로 1번과 2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개념인데 요 자리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큰 6차선 대로변이고 밑에는 4차선 대로변. 이쪽으로는 이제 먹자 상권. 아까 말씀대로 6차선 대로변인 상가고 4차선 여기 먹자 이제 마주보는 상가거든요. 이런 자리일 때 우리 중개사님 만약에 이 건물의 1층에 어느 하나호수를 우리 손님한테 소개를 한다. 어디를 하셔야 될까요? 자, 101호부터 쭉 해서 114호까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 107호를 많이 찍으실 거예요. 네, 사실 제일 좋은 자리는 112호입니다. 112호. 이 상가에서는 112호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차선 대로변 쪽에 붙은 자리는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주차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먹자 상권에서는 대려 이면 쪽 상가가 이면 쪽 호수가 대려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해 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 1번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상가 보겠습니다. 2번 상가는 이제 여기 있는 상가 개념이죠. 밑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후면 쪽이 먹자 쪽이 아까 11자 상가라고 했죠. 101호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118호까지 있네요. 얘 같은 경우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물론 딱 얘는 지금 109호가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109호나 코너인 105호 같은 경우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9호 쪽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쪽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101, 102, 103, 104, 105. 먹자상권에서는 이런 데는 이면적 상가가 되려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F&B 먹고 마시는, 특히 이런 데는 이제 갈비집 쪽이 많이 포진되겠죠. 아주 메인 골목 아니니까 갈비집. 메인 골목에는 이제 1층에 이제 우리 술집 주류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가 이면 쪽이 데려놨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님이 만약에 여기 지금 110이나 111호하고 103, 104하고 물건이 나왔을 때 소개를 한다. 그럼 어디를 소개할까요? 후자를 소개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자 쪽이 아무래도 전면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상가도 전면과 후면의 분양가 평당 50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는데 막상 가격은 더 비싼데 딱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면 먹자 상권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자 상권의 특성은 전면에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면 쪽에 걸어 다닐 수 있고 주차가 가능한 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상가는 굳이 만약에 중개사님이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전면에 비싼 상가 살 게 아니라 후면 쪽에 싼 상가 사시는 게 되려 공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메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1번은 요 코너 자리. 실제 1번 같은 경우 그래서 편의점이 여기 붙어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있고, 요 자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지금 들어와 있고요, 술집. 요 뒤쪽도 다 고깃집 들어와 있고요. 가장 메인은 여기겠죠. 이 메인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 옆골목, 요 윗골목 메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갈비집 같은 것들이 형성되거든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형성되는 부분. 가장 메인 자리는 술집들이 포진되고요. 거기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바로 옆골목을 밀려나는 게 이제 갈비집. 넓은 평수들이 필요하니까 갈비집 40평 이상 필요하니까 그런 데가 바로 옆골목 밀려나는 개념에서 이런 상가는 전면보다 후면이 더 유리하다. 이 정도 최소한의 개념은 우리 중개사분들이 아셔야지 고객과 소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1층 상가 투자할 때 아셔야 할 게 요즘에 특히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SNS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같은 10평이라고 할 때 이왕이면 전면에 야장을 깔 수 있는 자리가 좋다. 야장이 뭔지는 들어보셨죠? 자, 야장은 우리가 야외 테이블을 하기도 하고 야외 장사라 해도 하고, 결론적으로 야외에다가 내 매장 밖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장사한다는 소리겠죠.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장사할 때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점포에 방해 안 주게끔, 그래서 아예 테이블을 놓고 장사한다는 개념으로 야장을 깔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리가 왜 좋다?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장이 바로 이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만약에 뭐 술집을 한다, 뭐 곱창집을 한다, 이런 임차인 고객이 오면 이양의 같은 월세라고 하면 이렇게 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을 임차인한테 어필을 하게 되면 이 상가의 계약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본 중개사님들이 이런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장 개념이 최근에 더 많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야장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가 놓고 장사하는 개념들입니다. 최근에 인스타 보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강남 야장 맛집 탑5요. 결론적으로 뭔 소리냐면 야장 개념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게 뭐겠어요? 같은 월세면 앞에다가 더 넓은 공간에 야장을 깔 수 있는 자리가 임차인이 선호하는 자리겠죠. 그러면 투자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 입지들을 소개해 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계약서 도장 하나 더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타 보니까 뭐 맛집을 막 홍보하더라고요.